지금 오늘 10시에 어제 저희가 1차 역학조사는 현장의 접촉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역학조사를 했고요. 지금 2차 조사는 그 시설의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질병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지금 구하고 합동으로 10시부터 현장을 조사할 겁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또 그때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정리하는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대표자분하고 컨택이 돼서 그 대표자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밤 한 1시까지인가 공유를 했어요. 물론 이제 대표자분도 확진이 되어서 오늘은 이제 그 입원을 할 예정인데 정리를 하고 맨 나중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 일단은 그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신입생들이나 기존 학생들이 다시 입소를 할 적에 학교 측에서는 자가 체크를 해왔다, 열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12일 날에 경남 지역에서 입소한 학생이 현재 기초조사에 따르면은 최초의 증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침, 가래, 두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현재 거기 보면 열어놓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최초 감염원인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최초의 증상이 있던 분이 있었으면은 그 시설 내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광주에서 나온 환자와 지금 우리 대전에서 나온 이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 여부거든요. 연관 여부인데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이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활동이라고 제가 얼핏 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 대전에서는 우리가 어제 집단 발생이 나온 그 IEM이라는 그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만든 학교가 TCS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주 같은 경우는 TCS로 있고 거기서 여기처럼 같이 기숙사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시설을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것과 같이 여기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다 모였다가 다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어제 구두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각 시설에서 전국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학생도 별도로 뽑겠죠. 그건 당연히요. 그리고 규모가 대전에 있는 이 학교가 제일 큰 규모이고 그리고 12월과 1월에 전국적으로 모인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종교적인 모임보다는 어떤 그 학습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연관성 여부는 좀 더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TCS하고 CAS라는 그런 방과후 학교하고 TCS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같이 대표를 맡아가지고 각 지역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하고 연관된 데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젯밤에 대표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과거에 여러 그 종교 집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국적인 연관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TCS나 CAS 쪽에 관련된 전국의 지부, 우리가 지부라고 저희들은 툭 말하고 있지만은 전국에 있는 그 대표자들, 여기서 전체 명단은 없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전국적으로 이 TCS에 다니는 학생들의 명단은 없고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의 명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어제 방대 보내주었고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유를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 증상이 있고 보통 우리 열은 많이 재지 않습니까? 열은요? 열은 많이 재고 있는데 12일에 증상이 있던 분도 있었고 어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기초적인 조사가 1시까지 끝날 때쯤에는 16일 날에 증상이 있는 분이 2분인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첫 번째 증상자인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나머지 다 정리하고 보니까 12일에 증상인 것도 기록이 있더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이분들을 보면은 이제 경증하고 무증상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쪽에 이제 100명 정도 가고 나머지 이제 그 25분은 우리가 지역 내 병원으로 오니까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법적 사각지대겠죠. 첫 번째로는 여기가 학교이면은 교육청에 등록이 돼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학원도 아니고요, 자체가.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제 비인가 학교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제 그 복지부 그 방대본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니까 오늘 11시에 이와 관련 회의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새롭게 만들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은 학원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할지 또 그렇지 않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수칙들이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조사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CCTV를 저희가 돌려볼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저희가 10시에 나갔다 했던 현장이에요. 10시에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최초 6명이 확진자에 대해서 접촉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천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먼저 찾아서 첫 번째 검사한 것이 어제 7명이 가서 6명이 확진된 거고 6명이 확진돼서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여기가 어떤 구조인가를 받아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면은 이 친구의 여기는 밀접, 여기는 단순 격리, 단순 조사, 능동감시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역학조사관에 갔더니 구분할 의미가 없더라.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수업을 할 적에 각각 반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섞입니다. 섞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밀접 접촉자가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로 이선일밖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전부를 다 검사해야 되고 전부에 대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역학조사관 판단했어요. 어제요. 그래서 어제 1차로 3층 남학생들이 쓰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부터 저희가 두 번째로 그 검체를 떠서 보안연에서 검사를 하고 연달아서 전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9시 1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전까지는 그 77명이 나왔었고 2차로 보낸 84명 중에서 3차로 보낸 55명 중에서 그 결과가 9시 15분 정도에 나와서 어제 시장님이 브리핑 하실 적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원래는 3차 것은 반영이 안 됐었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조사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외부 출입자가 있었는지, 또 그쪽에서는 격리만 했었고 외부에 외출인 게 없었다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 수업하는 아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방학을 주고 1월 4일날 재학생들은 입소를 했고요. 신입게 새롭게 뽑은 학생들은 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입소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요. 여기는 그 다른 학교로 정규 교육과정을 다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가 국제학교냐라고 이제 우리가 비인가학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혼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대안학교냐, 대안학교도 또 별도의 법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어제 내부적으로 아까 지금 비인가 학교로 봐야 된다. 어디도 등록되지 않은 학교다. 다만 여기 있는 학생들은 기존의 정규 교과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건 해외 유학을 준비하건 수능을 준비하는 뭐 그런 학생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본관,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본관이 있고, 그 앞 건너편 그쪽에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있는 곳은 본관에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2층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송 촬영하는 곳 하나, 그 다음에 독서실 하나,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숙박하는 곳, 이렇게 건물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가. 그래서 그 건물 간에 이동은 있었을 거고, 내내 그 같은 그룹들이 이동을 했겠죠, 자체적으로요. 이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진술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조사해보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도 이렇게 집단에서 감염 발생했을 경우에 과거에 작년 봄에 있는 신천지, 그 다음에 BTJ 쭉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쪽에 협조가 즉시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대표자를 저희가 특정을 했었고, 그분이 어제 그 검사할 때부터 오늘 새벽까지 협조를 잘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직접적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은 전체적인 진술이나,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아까 158명에 대해서 명단도 다 받았고, 전국에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학교들에 대해서 대표자 연락처, 또 위치까지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시설에서의 아까 미결정 3분, 그리고 아직 검사를 받고 결과 대기 중인 분들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차의 파고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관성을 봐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리 역학조사관의 말에 의하면은 그것도 이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착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도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진술을 좀 받아봐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기숙 생활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수업받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규모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